안녕하십니까. 정치인문학 김종상입니다. 제가 직접 방송을 해보니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과연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을 건가? 팬데믹이 부른 이 변화와 또 4차 산업혁명에 잘 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ESG라고, E는 환경, environment, 그리고 S는 social, 그리고 G는 governance, 지배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환경, 사회, 또 지배 구조, 이 세 가지를 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기업이 결국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 또 그 이해관계자들이 잘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 연기금이나 글로벌 자금들이 투자하는, 책임 투자하는 그런 지금 이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원초가 된 게 기후변화. 지금 지구가 한 1도 정도 온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과학자들은 1.5도 상승이 되면은 지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상당 부분 잃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생태계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없어지고 위기가 오는 이 심각한 상황을 지금 내다보고, 향후에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탄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기업에다가 책임지우는, 그렇게 투자하는 경제적인 수익과 사회적인 책임을 같이 요구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들이 지금 대단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환경에도 대처해야 되고,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차기 대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보궐선거를 끝내고 그 보궐선거 결과는 또 그 앞에 치러진 지난 총선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내부적으로 지금 작전을 짜느라고 바쁜데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이 기득권 정치인들이 내놓는 그 아웃풋이 뭐 그래 대단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저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각 당의 움직임과 차기 대선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일부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민주당은 다음에 얘기하고, 국민의힘을 좀 오늘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중요하게 문재인 정권에서 백신 확보가 안 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했는데, 지금 또 백신을 좀 확보하기는 했나 봅니다.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요. 그러나 그 백신에 따른 정치적 갈등은 국민이나 야당이 한 것보다도 지금 이재명, 정세균 이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백신이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포함했어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기 버리고 어디 뭐 출마하고, 이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 말씀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백신도 검토해라. 그러고 난 뒤에요, 러시아 백신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주가가 하루에 30%씩 해서 이틀, 사흘 곤두박질 쳤다가 올라갔다가 난리를 틀었는데요. 그 정보를 만일에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 같으면은 100억, 아니 10억을 넣었으면은 이틀 만에 6억을 챙기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백신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또 바이오 산업, 또 남북 관계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는 뭐 대북 관련주들, 철도 관련주들 전부 이게 이 정권이 조장한 거 아닙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처세하는 것을 보면은 국민들이 지금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도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지도가 30% 중반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실상은 차기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친문 세력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윤석열을 지금 구애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또 국민의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대통령이 있는 정당과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는 정당만 흥해왔는데요. 양당이 결과적으로 불임정당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나온 김종인 위원장 나온 지 며칠 만에 국민의힘에다 대놓고 쓴소리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침을 뱉었습니다. 다시는 이 당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막말도 했는데요. 거기다가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이 합당하려고 하니까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또 건방진이 뭐 등해서 또 비난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보궐선거 이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일에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가 안 됐으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1등 공신이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내부 사정인데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왜 그럴까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윤석열 총장을 만나려고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해야 또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데 부담도 없을 테고 저는 사실상 구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원희룡 지사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포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중도 파악하고 조금 더 넓게 봐주면은 이 사람도 대선에 나와서 또 대통령이 될 감이 되는지 한번 떠봤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자기의 느낌과 조금 맞닿는 데가 그래도 원희룡 지사에게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제3지대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시키고 민주당 의원도 일부 포함시키는 그런 제3지대의 정당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있는 사람들 잘해서 지금 이 컨디션으로 이 추세로 계속 가면은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뼈를 깎는 혁신을 못하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 윤석열도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 몸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제3지대를 선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쳐야 자기가 이슈의 또 중심에 계속해서 설 수 있는데 그러나 국민의당의 체질상 국민의힘과 맞지는 좀 않고 여러 가지 원하는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도 쉽지 않으니까 지금 원칙은 합당을 하는 결론을 내렸지만은 여러 가지 서로 간의 타진을 좀 더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저러나 저는 지금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존 정치인들 중에서 살아남고 다음 정치 세력에도 합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건전한 각오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치 르네상스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김무성 등 해서 틈새를 보고 또 뭔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대에 서 있을 때 잘 해야지. 지금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면은 국민에게도 그렇고 정당에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을 했던 양정철이 3개월 만에 또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과는 친분이 두텁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저는 양정철이 현재 문재인이 구상하고 있는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갔고, 양정철이 약간 문재인과 거리감을 두고 미국으로 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새로 와서 또 다음 차기 정권의 얕은 현 정권이 끝마치고 나가서도 별 무리 없게 또 지난 대통령들 전체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모종의 작업을 양정철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정세균 등 해서 대권을 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코로나19가 잘 극복되면은 행자부 장관 했다가 이번 총리로 간 김부겸이 갑자기 부상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것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해서 사실상 친이계가 주류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총선도 그렇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여러 가지 혁신에 모두 몸을 실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차기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당 대표까지는 무리다,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르네상스, 항상 대한민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있는 정당 그리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는 정당만 흥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헤쳐모여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가 이번 차기 대선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가뜩이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초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자영업자, 서민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